환경 변화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최연주는 트레이드로 프로 데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뚜렷한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한다. 이번에는 FA 계약을 통해다. 올해 사실상 데뷔 이후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지만 FA를 신청했다. 이제는 흔한 FA 재수도 고려했겠지만 28세의 나이가 주는 이점을 놓치기 어려웠던 듯하다. 최연주는 지난 8일 KBO가 발표한 FA 자격 승인 선수 21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올해 총 30명의 FA 대상자가 있었으나 은퇴한 박병호, 키움 잔류군 선임 코치, 오재일, 진해수 등을 빼고 9명의 FA를 포기했다. 미신청 선수 중 두산 김재환이 가장 눈에 띈다. 김재환은 올해 103경기에서 타율 0.241과 13홈런, 오패스 0.758을 기록했다. 지난해 29홈런으로 회복했다가 다시 주춤했다. 최연준 또한 올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126경기에서 타율 0.242, 오패스 0.621에 그쳤다. 한 시즌 120경기 이상 출장하는 주전으로 성장한 이후 가장 큰 침체다. 최연준은 2020년 123경기로 처음 120경기 400타석을 넘었다. 당시 타율 0.326, 오패스 0.808로 타격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FA를 앞둔 올해는 출루율이 3할 아래인 침체 속에 시즌을 끝냈다. 8월이 되기 전 트레이드라는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최연주는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7월 27일까지 타율 0.229, 오패스 0.595에 머물렀다. 이 시기 200타석 이상을 소화한 77명의 타자 중 타율 순위는 72, 오패스는 75위에 그쳤다. 7월 28일 이우성, 홍종표와 함께 기아를 떠나 NC로 자리를 옮겼으며 즉시 주전 중견수 자리를 차지하며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다. 트레이드 이후 팀 내에서는 김주원, 52경기 219타석,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타석, 50경기 204타석을 기록했다. 그러나 타격 성적은 특별한 반전을 보이지 못했다. 최연주는 NC 유니폼을 입은 50경기에서 타율 0.258, 오패스 0.651을 마감했다. 7월 29일 이후 150타석 이상을 치른 53명의 선수 중 타율은 38위, 오패스는 47위에 올랐다. 이후 FA 자격을 취득하며 시장에 나왔고 시장의 평가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러 가지 계산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NC의 중견수 해결 과제다. NC가 최연준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 중 하나는 확고한 주전 중견수의 부재였다. NC는 공격이나 수비 한쪽에만 특화된 선수는 많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주전급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대0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확실한 구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FA 자격으로 장기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최연준 측이 FA 자격을 포기할 이유는 사라진다. 또 하나는 최연준의 나이다. 최연준은 1997년생으로 올해 28살이며 이번 FA 자격을 신청한 21명 중 강백호, 26살, 이어 두 번째로 젊은 선수다. 신체적 전성기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겨울에도 20대 중반의 나이를 무기로 대형 계약을 따낸 사례가 있었다. 1년 뒤면 29살. 30을 앞둔 나이가 된다는 점이 FA 재수를 포기하게 만든 이유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연주는 왜 FA 신청을 택했을까? 재수 전략은 고려하지 않았던 걸까?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 책임은 선택을 내린 본인에게 있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생애 가장 큰 기회는 바로 FA 계약이다. 최소 7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뛰며 쌓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거대한 금액을 손에 쥘 수도 있다. 대형 FA 계약은 모든 야구 선수의 꿈이다. 그러나 FA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FA 신청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정인 것은 아니다. 페이미아,
FA 재수 같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영입 의사가 없는 팀이 많은데 무리하게 FA를 신청하면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FA를 앞두고 부진했던 선수들은 명예를 회복한 뒤 다시 대형 계약에 도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예를 선택하기도 한다. 자신의 성적과 기량을 냉정히 평가하고 시장 흐름을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수 스스로를 객관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냉철한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박찬호, 강백호, 김현수, 박혜민 등이 대여로 손꼽힌다. 이들은 미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진정한 FA 자격을 누릴 만한 선수들이다. 하지만 이 선수는 왜 신청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원준이다. 공격, 수비, 주로 모두 갖춘 선수. 3할 타율을 기록할 수 있고 발이 빠르며 외야 수비력 또한 뛰어나다. 다재다능한 덕에 국가대표에도 꾸준히 뽑혔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 주역이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년 후 최원준이 대박을 터뜨릴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FA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탓일까?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타격이 흔들리자 수비에서도 믿기 힘든 실수가 이어졌다. 결국 이범호 감독은 어쩔 수 없이 그를 2군으로 내려보내야 했다. 기아는 불펜 보강이 시급했다. 트레이드를 단행해야 했다. 게다가 최영우, 박찬호, 양현종, 조상우 등 내부 FA가 줄줄이 대기 중이었다. 결국 최원준을 카드로 내세웠다. 충격적인 트레이드였다. 기아에서 데뷔해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하던 그를 미련 없이 보냈다. 그만큼 올 시즌 부진이 심각했다는 뜻이었다. NC 다이노스 역시 최원준의 재기를 위해 애썼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시즌 타율 2할 4푼 1리, 6홈런 44타점 26도루. 도루를 제외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최원준은 여전히 젊다. 내년이면 29세가 된다. 본래 갖춘 기량이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타임 시즌에서 3할 타율을 기록하는 타자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FA 재수를 택한다. 본래의 실력을 되찾기만 해도 계약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도를 놓치면 기회를 잃는 구조라면 당연히 바로 신청하는 게 맞지만 1년 후 더 좋은 협상 환경을 만들어 그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준은 FA 신청을 결정했다. 이미 기량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A등급이다. 보호선수 20명 외 보상선수에 더해 8억 원의 보상금까지 지불해야 영입이 가능하다. 기아가 FA를 앞둔 최원준을 지키기 위해 연봉을 크게 올려준 것이 지금의 최원준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소속팀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몸값이 오르는데 NC는 모기업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확신이 없는 선수에게 큰 금액을 투자할 가능성도 낮고 지금까지도 그런 보수적 기조로 팀을 운영해왔다. 결국 왜 FA 신청을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소중한 FA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해 하주석이 무리하게 FA를 신청했다가 미아 위기에 놓였던 사례가 있다. 다행히 하나 이글스가 1년 1억 1천만 원의 계약을 맺었고 올해 하주석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다. 만약 재수를 택하고 올해 FA를 신청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굳이 이유를 추정하자면 올해 성적과 무관하게 타 구단에서 자신에게 제안을 할 것이라 확신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년이라도 빨리 계약금 등 목돈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연 최원준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까?